네, 1학년 2학기 개념원리 기본도형 시작하겠습니다. 1학년 2학기 이제 중학교의 2학기 과정은요, 대부분 이렇게 도형을 다루는 기하 파트인데요. 2학기 1학년 2학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이게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어쩌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던 그런 도형들을 조금 더 수학식 기호에 맞게끔 정리하는 과정만 거치면 되고요. 반드시 공부하실 때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과 비교하면서 거기를 토대로 뼈대로 삼아서 거기에 살을 붙여서 개념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알았던 내용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거를 잊어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세 단원인데요. 도형은요. 이제 기본 도형을 배울 거예요. 이제 기본 도형은 우리가 알다시피 점이랑 선이랑 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기본 도형을 가지고 이제 기본 도형과 관계되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위치 관계라든가 뭐 합동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평면 도형, 그다음에 입체 도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큰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코넬 노트 쓰고 정리해 놨는데요. 도형 학습의 개요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얘기했듯이 기본 도형, 점이랑 선이랑 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이번 시간에 위치관계는 뭐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인데요.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작도와 합동인데요. 합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낯설지 않지요. 합동은 삼각형의 합동에서 이미 초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작도는 뭐냐면요. 네, 도형을 그리는 행위입니다. 도형을 그리는 행위를 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콤파스하고 자로, 그냥 이렇게 눈금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자로 도형을 옮겨서 그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연습한 다음에 평면 도형을 공부할 건데,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평면 도형, 그렇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같은 다각형이 있고요. 6학년 때 배웠던 원과 부채꼴이 있습니다. 이런 평면 도형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게 뭐지요? 그렇죠. 어떤 평면 도형의 둘레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평면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것들이 있어요. 넓이 공식도 많고,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좀 더 복잡한 도형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은 6학년 때 배웠던 거죠. 입체 도형은 다면체가 있고 회전체가 있습니다. 다면체라고 하니까 말이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알았던 각기둥 있죠. 이런 사각기둥이라든가 뭐 이런 삼각기둥, 이런 걸 다면체라고 해요. 아니면 이런 삼각뿔, 이런 걸 다면체라고 해요. 각기둥과 각뿔. 그 회전체는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있어요. 원기둥과 원뿔이겠죠. 회전체는 이런 직사각형 종이를 이 변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축을 해서 한 바퀴 돌리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것도 이런 삼각형 종이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이런 원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회전체하고 다면체인데, 이것도 6학년 때 이미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을 되살려서 그거를 반드시 뼈대로 삼아서 수학의 맥락을 잡고 공부하는 겁니다. 수학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에서 확장하는 거니까, 알고 있던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몰랐던 거는 이제 보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배우는 걸 거기다 추가해서 확실하게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학습할 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과 논리의 전개 흐름을 파악하면서, 도형은 모든 수학이 다 그렇지만 특히 도형은 정의입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정의는 약속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단원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제 개념서에 보면은 점, 선, 면, 이게 바로 기본 도형입니다. 모든 도형은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점과 선과 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제 도형의 가장 기본 요소는 점입니다. 원래 점은 면적도 없고 크기도 없고 부피도 없는 거지만, 이제 찍는 순간 이제 면적도 생기고 뭐 그러겠죠. 그런 점이, 이런 게 점이죠. 찍는 순간 이런 점 하나는 이제 점인데요. 이런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점을 무수히 많이 찍다 보면, 중요한 단어는 무수히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무한대로 점을 무수히 많이 찍다 보면 뭐가 됩니까? 선이 되는 거죠. 즉 점이 지나간 흔적,
점이 지나간 흔적이 우리가 선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개미 한 마리를 잉크를 딱 개미가 있잖아요. 그 개미가 점같이 보이잖아요. 조그맣게 아주 조그만 개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걔를 잉크에다가 톡 집어넣었어요. 그 잉크가 묻은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면 선이 되겠죠. 그 개미가 곧게 지나가면 직선이 되는 거고요. 고든선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 개미가 꾸불꾸불 지나가면 곡선이라고 구분선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고든선 위주로 공부합니다. 구분선은 잘 보지 않습니다. 고든선, 이제 직선이나 선분이나 반직선 같은 걸 공부할 건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직선으로 보고 직선을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무수히많은 면이 되는데요. 이런 거죠. 이 선이 이렇게 왜 그 있잖아요. 분필 같은 걸 칠판에다가 이렇게 딱 두고 이렇게 찍 그으면 이렇게 뭐가 그려지죠. 아니면 크레파스도 괜찮고요. 이제 뭐 파스텔도 괜찮고 그리면 샤프심도 괜찮고요. 이렇게 그리면 면이 그려지죠. 이렇게 선이 지나간 흔적, 면은 이것도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진 게 면입니다. 그래서 면도 이렇게 곧게 가면 평면이고요. 평평한 면이고요. 왜 이렇게 휘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휘어서 갈 수 있죠. 그러면은 구분면이 됩니다. 곡면이 되겠죠. 대표적인 곡면의 예가 있어요. 무슨 면이 곡면입니까? 원기둥의 옆은 곡면이지요. 원뿔의 옆도 곡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평면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각기둥의 이 면과 이런 면들은 평평한 면이죠. 그래서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선에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점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면이 된다. 이 점과 선과 면이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고요.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점과 선과 면으로 도형을 분석할 겁니다. 기본 요소라는 것은 그걸로 우리가 도형을 분석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삼각형을 볼 때요. 삼각형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점 A, B, C. 그리고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3개의 점과 3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분석했듯이 점과 선과 면으로 도형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선면을 중학교의 다른 점은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이랬잖아요. 왜 점 이렇게 선분이 이렇게 있으면 기역, 니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점, 기역, 점, 니은 이렇게 써요. 우리도 꼭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얘가 점인지 선분인지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은 보통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많이 쓰는데요. 중학교 올라오면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점 A, 여기를 점 B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직선은 직선 표기법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직선을 이제 많이 공부할 때 가서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나올 때 있어. 우리 공부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 직선이 나올 수 있겠죠. 직선이 지금 3개가 존재하잖아요. 이 직선 이름을 그냥 이 직선을 다 부를 때 L, M, N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L부터 많이 써요. 흔히.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제 그러니까 익숙한 수학도 언어니까 익숙한 언어가 뭐냐면 직선을 표현할 때 L, M, N 이렇게 순서를 많이 쓰고요. 점은 A, B, C, D 순서로 많이 써요. 그러면 평면 여기 대문자네요. 평면은 대문자로 표기하는데요. 평면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평면입니다. 이렇게 평면 2개가 나란히 있겠죠. 이렇게 나올 때 이 평면의 이름을 우리가 평면 P, 요거 평면을 Q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도 이게 라인이라서 L 라인 그 선의 라인이고 이게 평면이 이게 플레인인가요? 그게 면 이런 뜻이 이렇게 있어서 P, Q, R이라고 많이 씁니다. 평면은 대문자 P, Q, R이라고 많이 쓰고요. 그냥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흔히 써요. 대문자로 쓰고요. 점도 대문자로 쓰고요. 직선은 이렇게 나올 때 L, M, N이라고 씁니다. 직선의 표기법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표기법도 있어요. 왜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거 있잖아요. 직선, 기역, 니은 뭐 이런 거 설명했던 적 있죠. 이제 그런 표기법이 있으니까 이따가 본격적으로 선에 들어가서 설명할 거고요. 지금은 일단 점, 선, 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 도형인 첫 페이지 점, 선, 면이고요. 도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도형의 기본 요소이고요. 이제 지금 나머지는 다 설명을 했던 거고요. 직륜면체는 평면으로만 둘러싸여 있죠. 직륜면체 아시죠? 이렇게
사각기둥인데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 다음에 원뿔과 원기둥은 아까 설명했습니다.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구는 원기둥 같은 경우는 밑면이 두 개가 평면이고요. 예, 원뿔도 밑면은 평면입니다. 그리고 옆면은 곡면입니다. 그래서 평면과 옆면이 같이 있고요. 구 같은 경우는 이런 구는 곡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죠. 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형의 분류를 보면 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까 공부했지만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입니다. 평면 도형은요, 종이 위에다가 그려지는 도형이 평면 도형입니다. 한 평면 위에, 우리가 평면이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종이 한 장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평면 위에 있는, 예를 들면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다각형, 그 다음에 원, 부채꼴 같은 도형이 우리가 얘기하는 평면 도형이겠죠. 평면 도형은 보다시피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점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곡선이 있는 애들도 있죠. 물론 이 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게 점이 이렇게 매끄럽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점은 이제 안 보이니까 선으로 이제 커버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체 도형은요, 평면에서 높이가 생기는 도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생기는 도형을 우리가 입체 도형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기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입체 도형이라고 얘기하고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 종이 위에다 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올라오죠.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은 평면 위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산 끝까지 올라가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3차원 공간을 이용하는 걸 우리가 입체 도형이라고 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교점과 교선까지는 공부해 볼까요? 네, 거기까지만 공부를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점과 교선 내용 설명하겠습니다.